자, 우리 그러면 104쪽에 8.1.1 미래 능동태 직설법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미래어감 플러스 시그마 현재 능동태 어미 재활용 요 규칙을 잘 염두에 두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용할 이 류어 동사는 현재 형태 기본 형태와 미래 형태 어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미래어간 플러스 시그마 현재어미 재활용이라는 규칙을 잘 이해해야만 요것이 현재에다가 시그마를 붙인 형태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리소, 리세이스, 리세이, 리소맨, 리세테, 리수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가 왔는데 얘는 비록 기본형 현재 형태랑 동일하지만 미래 어간도 사실은 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어간과 미래 어간이 항상 같을 필요는 없는데 실제로는 다른 거예요, 내용상. 그런데 이 리오 동사는 현재 어간과 미래 어간이 동일한 그런 동사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미래 어간에다가 우리 미래 접사 시그마를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까지 만들어 놓으면 요게 미래 어간 플러스 시그마가 붙으니까 리스,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것이 미래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능동태를 만드니까 이 경우에 이제 이 어미까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현재 능동태 어미를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태와 수와 인칭을 나타내도록 어미를 재활용해서 이제 동사의 활용을 완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선 1인칭 단수는 리스오, 리스에이스, 리스에이, 리스오맨, 리스에떼, 리스우시 혹은 리스우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리는 미래 어간이고 시그마에 미래 접사를 붙인 다음에 현재 어미를 재활용해서 만든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소, 리세이스, 리세이, 리소맨, 리세떼, 리수시 딱 느끼면 현재에다가 사이에 시그마를 넣은 형태랑 사실 동일하게 느껴지죠. 자, 이거의 그 느낌이 여기에도 그대로 옵니다. 이 피스티어 동사도 있잖아요. 미래 어간이 현재 어간과 동일해요. 피스티예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피스티소, 피스티세이스, 피스티세이, 피스티소맨, 피스티세떼, 피스티수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도 느낌상 미래 어간에다가 시그마 붙여서 오를 붙인 형태인데 재활용해서 얼핏 보기에는 현재 어간과 미래 어간이 동일하니까 현재 형태에다가 시그마를 붙여서 만든 것이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얘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미래 어간에다가 시그마를 붙인 이후에 현재 어미를 재활용한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이 옆에 있는 우리 105쪽에 있는 내용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니까 나는 풀 것이다, 그리고 나는 믿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볼게요. 현재 능동태 어미가 재활용될 수 있는 이유, 오에이세 오메네테 우시가 재활용됐잖아요. 그 이유는 현재 어간 플러스 미래 어간 플러스 미래 시상 접사, 요것을 딱 보면은 얘가 미래 시제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미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현재 능동태 어미가 재활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재활용되는 어미들이 현재형에서 빌려왔다 하더라도 시간의 개념은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미를 재활용했으니까 이것이 현재면서 미래고 미래면서 현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와 인칭만 나타내고 간혹은 태까지 전달하는 그런 기능만 할 뿐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현재 어간과 미래 어간은 의미는 동일해요. 잘 보세요. 나는 풀 것이다. 이거는 해석을 할 때는 미래지만 나는 푼다, 나는 풀 것이다. 푼다라는 의미는 동일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믿는다는 것도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을 것이다. 이것이 쓰임새는 좀 다르죠. 시간의 관점에서. 하지만 믿는다라는 어떠한 그 내용은 동일하잖아요. 바로 그 의미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다만 해석은 시간 차이가 난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어간 형태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의미는 동일해도 현재 어간과 미래 어간이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위의 예에서 리오 동사는 현재 어간과 미래 어간이 동일한데 형태적으로 이는 우연이에요. 우연. 그러니까 이것이 필연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라 이 리오 동사는 현재와 미래 어간이 우연치 않게 동일한 형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학자들 하는 말이에요. 많이 쓰는 말이 아니어서 이것을 만약에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미래에 풀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 얘기지만 학자들이 이 어간이 동일한 것과 어간이 다른 것을 얘기할 때 그 활용도와 관련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제안을 합니다. 어쨌든 우연으로 그렇게 된 것일 뿐이고 리오 동사가 선택된 이유도 우리가 변화형 외울 때 이 동사의 어간이 짧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리오 동사가 선택된 이유를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많은 동사의 미래형들은 기본형과 미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간이 다 함께 외워야 된다는 점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본형 혹은 현재형이 되는 동사와 미래가 되는 것이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휴리스코예요. 자, 휴리스코는 어떻게 되느냐? 휴리스크라는 어간에다가 휴리스크라는 어간에다가 현재어미 오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죠? 자, 밑에 있는 단어 한번 볼게요. 에코라는 동사는 현재어간 에크에다가 어미 오를 붙여서 만든 거예요. 현재어미. 요게 바로 이제 현재 형태입니다. 휴리스코는 발견하다는 뜻이고 에코는 소유하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얘가 미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휴레소. 휴레소. 자, 현재 형태는 휴리스코. 미래 형태는 휴레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잘 보세요. 우선은 시그마 앞에까지 보면 얘가 휴레잖아요. 자, 현재어간과 미래어간 형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는 휴리스 끄고 얘는 휴레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그죠? 여러분 잘 말했어요. 시그마가 붙었잖아요. 얘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시그마가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접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미래 어간, 그러니까 휴리스코 동사에 미래 어간인 휴레에다가 접사 시그마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까지만 딱 만들면 얘가 우리가 미래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울 때 휴리스코, 휴레소, 휴리스코, 휴레소 이렇게 같이 외우거든요. 그러면 휴레소 할 때 휴레스까지가 미래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미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현재 어미를 어떻게 한다? 재활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휴레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의 내용이 뭐냐? 리오 동사는 현재어간과 미래어간이 비록 구분이 되더라도 외형적으로는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휴리스코, 휴레소는 미래 어간과 현재 어간 형태가 구분이 된다는 게 핵심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휴레소를 보고 얘가 미래인 줄 알겠죠. 시그마가 있는 걸 보고. 하지만 이 단어의 기본 형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휴레소에서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기본형을. 기본형을 항상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기본형은, 동사의 기본형은 항상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형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형은 현재 형태와 동일하니까 현재와 미래 어간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휴레소를 보고 이 단어의 뜻을 찾으려면은 뭐를 꼭 알아야 된다. 휴리스코라는 단어의 뜻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리스코라는 그 단어 형태를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발견하다에서 이렇게 미래 형태로 활용된 걸 알고 내가 발견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휴리스코, 휴레소, 휴리스코, 휴레소라고 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에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얘가 미래가 되니까요, 헥소가 됐어요. 자, 여러분, 헥소가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선은 애인데 얘가 해가 됐죠. 그러니까 기식 차이로 이것이 어간이 변경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이 기식의 차이더라도 이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니까, 비록 우리가 기식은 철자가 없지만 얘도 하나의 일종의 의미를 구분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표시어죠. 그래서 표시니까 우리가 요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냐면 시그마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는 시그마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그죠? 크시가 나왔죠. 크시. 자, 여러분, 크시는 뭐와 뭐가 맞는 거냐면 우리 키라는 철자 있죠. 키, 요거와 시그마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키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에크 할 때 요 크가, 요것이 미래어간이 되면 헤크가 돼요. 제가 여기다 써놨죠. 이렇게 헤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키가 있고요. 자, 이 뒤에 미래어간이니까 여기다 뭘 붙인다? 미래접사 시그마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헬러 철자 알파, 베타, 감마 들 때 외웠을 때 우리 두 개의 자음이 하나의 철자로 이루는 몇몇 철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크시, 푸시, 뭐 제타도 그런 거에 속하지만 우리가 가장 분명한 거로는 푸시나 크시 같은 경우가 푸랑 크 뒤에 시그마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중자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앞부분의 철자법을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면 좋아요. 어쨌든 이 크시라는 것이 철자가 하나지만 요 두 개가 만나서 하나로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그마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시가 나오면 읽어보면 알아요. 핵, 소, 소니까 시그마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은 헥스까지만 보면 우리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 어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 어간이 되니까 어미는 현재 능동태 어미를 뭐한다? 재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능동태인지 중간태인지를 구분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얘도 똑같죠. 그럼 얘를 우리가 핵소를 보고 얘가 소유하다라는 동사 에코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얘는 약간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에코, 핵소, 에코, 핵소. 여러분, 이렇게 외우는 것이 가장 빨리 미래형 어간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나마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 둘은 조금 우리가 좀 외우기가 수월해요. 왜? 시그마가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고
시그마가 눈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장차 20과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미리 한번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 레고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말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미래 형태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에로. 여러분 우선은 미래 어간이 뭔 것 같아요? 에르겠죠. 이 뒤에 현재 어미를 우리 재활용해서 오를 붙인 건 알겠죠. 근데 뭐가 없어요. 이 경우에. 그죠? 여기에 지금 시그마가 없는 거예요. 이 시그마가 어디 갔지? 왜냐면 우리가 어간은 바뀌어도 오직 시그마를 보고 얘가 미래인지 아닌지 좀 찍을 수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 시그마가 탈락해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 여러분 이 이유는 뭐냐면은 헬러 철자법상 이 시그마라는 철자는 이 로라는 철자 뒤에서 탈락하게 되는 그런 철자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 에로라는 말을 당장은 쓸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시그마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철자법상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완전히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레고 에로 이렇게. 나는 말한다 레고, 나는 말할 것이다 에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복하는 방법 외에는 이 레고를 가지고 내가 미래에 말할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요렇게 현재형과 미래 형태를 한꺼번에 외워서 익숙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뭐 형태적인 내용을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분해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점입니다. 자, 우리 단어가 3개 나오는데요. 한번 얘는 좀 어려우니까 살펴볼게요. 우선은 resay예요. 자, 그럼 여러분 resay라는 단어 우리가 뜻은 알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 단어라고 치면 이 단어의 어떤 뜻을 알려면 기본형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형은 뭐라 그랬어요? 요거 그죠?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이 기본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리세이에서 얘가 시그마가 있으니까 미래인지는 직감이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이 리라는 것이 현재 어간과 미래 어간이 외형적으로 동일한 건지 바뀐 건지를 우리가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찍으면은 또 공부한 자의 어떤 묘미가 좀 없으니까 직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얘는 여러분 리오 동사는 우리가 동일하다는 걸 이미 배웠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기본형은 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풀다고 그러면 이 미래 어간에다가 시그마를 붙였으니까 얘가 미래 능동태 직설법이 되고요. 어미는 현재 형태를 재활용했으니까 그냥 단수 3인칭해서 그가 풀 것이다 혹은 그녀가 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삐스띠소맨.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 삐스띠오라는 동사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현재 형태와 미래 형태의 어간이 동일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외형적으로 그 뒤에 시그마가 붙었으니까 요까지가 미래 어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삐스띠오 동사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복수 1인칭 해서 얘는 우리가 믿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미래 형태니까 우리가 그 시간의 개념을 그대로 반영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핵소예요. 자, 얘는 우리가 그 어간도 생소하지만 시그마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요 밑단락에서 에코 핵소라는 거 우리 배웠죠. 그리고 어간이 핵크고 여기에 시그마가 붙은 형태가 돼서 헥스가 됐다라는 철자법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에코 헥소 이렇게 외워서 얘 기본형이 에코라는 것을 알고 자 여기에다가 소유하다는 뜻에다가 미래 능동태 직설법 오메가가 왔으니까 단수 1인칭이죠. 단수 1인칭 이렇게 분해를 해서 나는 소유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 참조해 보면은 핵소 형태에 대해서는 아래에 8.1.3을 참조하라고 했는데 뭐 제가 간단하게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요거는 우리가 향후에 요 단락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